예. 자, 235페이지입니다. 토지의 등록, 필지 이렇게 배우죠. 우리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 구성되는데요. 우리 한 필지가 되려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우리가 땅을 합병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 그 합병 요건에서 더 중요해요.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제가 이제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가 되는데요. 예,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한 필지가 되거든요. 우리 지번 부여적은 동리죠. 동리가 같아야 되고요.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적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 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지번 부여적은 동리니까 이렇게 노량진동이 땅이 있는 땅만 한 필지가 될 수 있지 노량진동과 대방동이 있는 땅은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별개를 필지하고 되어 있고요.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지목이 다르면 별개를 필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1200분의 1로 축소된 토지와 이렇게 500분의 1로 축소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안이 이렇게 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국어, 하천도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들은 한 필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 성립 요건 요 6가지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그건 요건 나중에 합병할 수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 그걸 기억을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236페이지 이제 우리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아까 뭐 31천, 13답 이렇게 31, 13 이런 것들을 지번이고 전답 지목이고요. 이유 토지와 구별된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면적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돼서 등록될지 배울 겁니다. 예, 지번입니다. 지번. 우리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인 리동별로 순차적으로 붙여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들을 지번입니다. 사람의 이제 성명에 해당되는 거죠. 자, 지번의 표기인데요. 우선 지번을 표기할 때 이렇게 지적도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다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숫자 앞에. 그렇게 산자가 붙어 있는 토지는 다 임야도인 땅이고요. 산자가 붙어 있지 않는 토지는 다 지적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표기 보세요. 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토지대장 등록지와 구별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지번의 이제 구성입니다. 자, 지번은 요렇게요. 자, 앞에 나와 있는 23 이런 것들을 우리가 25 이런 것들을 본번이라고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데 이 본번 부번 사이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는 의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는데 그 본번 부번 사이는 마이너스 표시를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그렇게 보시고. 자, 큰 2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엔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토지 이동 시 지번의 부여 방법인데, 자, 우선 크게 먼저 보시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은 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번을 붙이는 것들은 필지가 늘어날 때는 부번을 붙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과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니까 부번을 붙이고요. 필지가 줄어드는 것은 본번을 붙여요. 합병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이런 점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은 필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본번을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거기 236페이지에 우리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토지에 지번 부여되어 있죠. 자, 우리 신규 등록은 이렇게 바닷가를 매립하니까 다 구청에서 새로 다 지번을 필지에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아까 등록 전환은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가니까 우리 지적도에 새로운 필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 지번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줍니다. 자, 요 그림 볼까요? 자,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육지고요. 파란색으로 된 것은 바닷가인데, 자, 9번 옆에 어떤 사람이 이 바닷가를 하나를 매입했다는 거죠. 그럼 요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우리 마을의 끝번이 300번이면 여기 301은 붙일 수 있지만 지번 찾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요 인접지 본번에 꼴이 다는 거 하나, 즉
9-1 해서 이렇게 인접토지 본본에 이렇게 부본을 붙여줍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인접지 본본의 부본. 그럼 만약에 15번 옆에 바닷가를 매립할 수 있죠? 그럼 인접지 이렇게 본본에 부본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원칙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는요. 자,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의 본본, 이거 우리가 자유식이라는데, 자, 잠깐 볼까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 있죠? 300번. 다음 순번의 본본이 301번인데, 이걸 자유식이랍니다. 우리나라 끝번, 다음 번으로 쓰는 것. 자, 어떤 때냐면, 첫 번째는, 자, 우리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대입니다. 자, 우리 바닷가를 매립했는데, 한두 필지가 아니라 수백 필지, 수천 필지를 매립됐다는 거죠. 가장 우리 최근 매입된 지가 많은 지역이 어디죠? 새만금이죠. 그게 수만 필지가 매립돼 있겠죠. 그죠? 그럼 인접 토지가요? 28번이면 거기 부본 붙여보면 어떻게 돼요? 28에 몇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입니다. 즉 신규 등록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자, 우리가 끝번 100번 옆에 바닷가를 매립했다는 거죠. 그럼 원칙을 쓰게 되면 300에 1 쓰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본본 붙이는 게 간편해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도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등록된 토지 너무 멀리 때 이쪽에다 인공섬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인접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인접토지 본본의 부본이다. 근데 다음 세 가지는 여러 필지나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나 멀리 떨어질 때는 이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에 본본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암기할 때요. 우리 등신부님은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즉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부본 붙인다. 그래서 등신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의 본본은 자유식인데 아까 여러 필지일 때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들어. 그때 여인 멀리야 자유롭다. 이게 이제 그 신규 등록 토지에 지번을 붙여주는 것이고요. 자, 가로 2번의 분할입니다. 자, 분할된 토지의 지번 부여 한번 요 그림을 볼까요? 자, 이 9번지 토지가 1차적으로 분할돼서 9, 9의 1, 9의 2가 됐다가요. 자, 9번지 토지가 또 2차적으로 세 필지 분할할 때 이 필지의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럼 나머지 필지 지번 붙여야 되죠. 여기 때는 9의 1, 9의 2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요 다음 번호인 9의 3, 9의 4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말을 만들었죠. 자, 9의 2는 요 본번에 이게 뭐죠? 최종 부번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 다음 순번의 부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필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럼 잠깐 볼게요. 자, 그러다 9번지 토지가 또 두 필지로 분할될 수 있죠. 그럼 하나는 분할된 지번을 쓰고요. 나머지 필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인 9의 5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9의 4번이 또 분할될 수 있죠. 그럼 하나는 그냥 분할된 지번 그대로 써요. 나머지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니까 뭐죠? 9에 이렇게 분할된 토지의 지번을 붙여줍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죠. 다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을 때는 분할전 지번을 건축물 지번을 우선으로 붙여줘. 이겁니다. 자, 분할하기 전에 이 건물이 9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분할됐을 때 원칙을 쓰게 되면 9, 9의 1, 9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의 지번이 분할 전에는 9번인데 분할 후에는 9의 2가 되니까 그럼 건물의 지번이 달라지면 행정상 건축물 대장인 거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요. 그 건물이 있던 지번을 분할 전 지번으로 우선적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분할이 되더라도 건물의 지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9의 1, 9의 2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붙여준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합병입니다. 자, 합병되는 토지의 지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10, 12, 13, 14 이렇게 네 필지를 한 필지 합병할 때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본, 부본으로 돼 있죠. 그때 이렇게 꼬리 다는 걸 빼버리고요. 부본은 돼버리고 본본으로 된 것 중에서 본본으로 된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해줍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예외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이거 먼저 했죠. 자, 보세요.
지금 요 네 필지 7, 7의 1, 6의 2, 8인데 6-2의 건물이 세워졌을 때, 자, 합병해 줄 때는요, 원칙을 하게 되면 7이잖아요. 그죠? 선수의 지번이니까. 그러면 합병하기 전과 합병 후에 건물의 지번이 달라지잖아요. 합병하기 전에 6이 2인데 합병하면 7이 되니까. 그리고 역시 이때는 행정상 다르게 너무 많으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아까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이 건물이 있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붙여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소관청이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입니다. 아까 분할도 건물이 있을 때인데 그건 우선이고요. 합병은 건물이 있을 때인데 이게 신청이죠. 이 헷갈려요. 분할이 우선인지 합병, 신청인지 분할, 합병이 신청이지. 그 제가 이제 비속어인데 이렇게 병신 이렇게 암기하죠. 합병이 병자의 신청의 신청에서 합병에서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지번을 해준다. 그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나오죠.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실종 신도시죠. 그 지역에 하는 측량을 표시사항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한다 해서 이걸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가 생기면 이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이거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이런 게 있다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새로 필지에 반지 나오면 지번을 어떻게 붙여주냐면 종전에 있던 지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자, 우리가 부번호 된 거 꼬리 다는 것은 빼버리고요. 본번호 돼 있는 지번만 가지고 본번만 된 거 가지고 지번만 가지고 새로 붙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나오거든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같은 50필지면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지번 가지고 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붙일 지번수보다 적은 거죠. 몇 개 안 남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거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자, 이 마을을 블록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8단지에서 위에 8의 1, 8의 하든지 밑에는 9단지에서 9의 1, 9의 1 이렇게 줘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이렇게 부번을 붙여주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식입니다. 우리 자유식은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여주는 것이 자유식이죠. 그렇게 예외일 때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지번을 붙여줍니다. 근데 거기 3번이 중요해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죠? 본번만으로 된 거.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지역도 이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하겠다 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인데, 자, 지번 변경은 이런 거예요. 그 밑에 거기 237페이지 가로 5번에 지번 변경 나오죠.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 예를 들었어요. 동작구청장이 이 노량진동의 지번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에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지번이 완전 뒤죽박죽돼 있어요. 1번 옆에요. 2가 있는 게 아니라 7에 3, 3에 7, 4, 6에 1. 그럼 지번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자기 상급위원장이 아까 승인받는 게 있었잖아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어떤 마을의 지번을 규칙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지번을 변경한다고 그래요. 자, 지번을 변경할 때도 아까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하죠? 그죠?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해서 아까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그죠? 본번만으로 된 거. 부번으로 된 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새로 지번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요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서도 이 방법 쓰고요.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지번을 붙일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요. 우리 3호선에 지축행 있죠? 제 지축행은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고요?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번. 그래서 이렇게 표현 나와요. 지축행이 본번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지축행이 본번으로 확정돼. 그래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은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하는데 이 확정 측량 지역은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본번만 가지고 붙여주더라. 그거 4번이 여러분 시험에 자동 정답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238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요 지목입니다. 지목. 자, 지목이 우리 1순위인데 우리 지목은 토지의 이렇게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 명칭으로서 거기 이제 거치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목의 종류는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28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번에 자, 지목을 설정해 주는 원칙들이 있죠. 그죠? 세 가지 원칙 나오는데,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하나 되는 것을 그러니까 1필 1지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주지목 추정 원칙은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쓸 때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 주는 것을 주지목 추정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 집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큰 필지 안에 집이 있는 부분은 대지고, 앞마당은 잡종지고, 꽃밭은 전이고, 연못은 유지거든.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요 집 중에서 가장 주된 용도가 뭐죠? 요 용도 중에서 대죠. 그럼 대로 해주는 것을 주지목 추정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A라는 주된 토지에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또는 주된 토지 안에 있는 요 B라는 부속 시설 모두는 다 주된 토지에 포함됩니다. 뭐뭐 접속된, 뭐뭐 안에 이러면. 아주 예외는 한두 개 있어요. 그것만 제외하고요. 자,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했거든요. 영속성의 원칙은 그 지목을 결정할 때 그 사용 용도가요, 과거, 현재, 미래 영구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 주는 원칙을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요 집이 논인데 작년도 모를 심었고 올해도 모를 심고 내년도 모를 심을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 이 논을 놀리기 싫어서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거기에 밀보리 밭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영속성에 위반돼서. 네, 자, 지목이 총 이제 28가지인데, 그럼 어떤 토지가 어떤 지목으로 결정될 것이냐, 다는 안 보고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목 위주로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우선 1번, 2번, 3번에 전답 과수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법의 농지인데, 이 포인트가, 이 농지는 단연성 식물을 뭐 해야 되냐면 재배가 포인트예요. 재배의 반대가 자생이거든요. 자생하면 전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꼭 재배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전은 뭐고 밭은 답은 뭐냐? 자, 전과 답은 둘 다 곡물을 재배하는데, 전은 그냥 밭전자고 답은 밭전자 위에 한자로 물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과수류는 과수를 제하고 이 식물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가 전이고요. 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죽순 재배 토지도 지목이 나중에 뭐냐면 전입니다. 전. 근데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입니다. 이용. 이렇게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답입니다. 그래서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은 경작 품종이 아니라 경작 방식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냐. 네, 둘 다 재배가 있어야 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과수원 용도 있죠. 사과배, 귤나무,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과일 저장고 창고도 과수원 용지거든요. 근데 다만 있죠. 자, 주거용 건축 부지, 즉 과수원에 도둑이 많이 껴서 왼쪽 귀퉁이다 과수원 관리인 집이 졌다는 거예요. 집이 비쌀까요? 과수원이 비쌀까요? 대가 비싸겠죠, 집이. 그리고 이것들은 주지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 관리인 집은 대지 과수원 용지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임야죠, 임야. 자, 임야는 산림의 임자하고 원야의 야자, 뒤자 끝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나 벌판에 있는 땅들이 임야인데, 자, 우리나라는요, 산자가, 악자가 굉장히 많죠. 치악산, 산악산, 관악산, 그죠? 이 악자가 뭐냐면, 이 바위돌 위에 이렇게 맷산자 있는 거죠. 바위 위에 산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산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암석지가 있죠. 암석이 깨지면 자갈땅이 되겠죠. 자갈이 깨지면 모래땅이나 습지, 황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중림지, 수림지 이런 것들은 다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임야를 암기할 때요, 산에는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었다 이렇게 암기하죠.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었다 이렇게. 요것들이 지목이 임야입니다. 이거 잡종지라고 속여 나오면 그럴싸합니다. 임야. 네, 대.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상가,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이렇게 문화시설 부지들이 다 대지고요. 대지고.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주차죠. 자동차의 주차의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주차장 용지고요. 자, 주유소용지입니다. 여섯 번째. 석유나 석유 제품 등을 뭐냐면 일곱 번째입니다. 판매죠, 판매. 판매.
이렇게 SOE, 현대오일 이런 것들이 주유소 용지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이 도로겠죠? 여기 사람, 차량이 다니는 길이 도로입니다. 자, 9번에 하천이라고 나오는데, 하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런 게 나중에 하천이고요. 자, 10번 유지입니다. 이 유자가 물이 머무는 유자인데요. 물이 고있거나 상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토지 유지인데 한번 주의할 것이에요. 아까요. 지금 답에서 보세요. 제일 위에 2번의 답. 아까 연어, 왕골 등이 재배하면 답이라겠죠. 근데 연어, 왕골 등이 재배하지 않고 이렇게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이것들은 유지입니다. 유지. 답이 되려면 재배하고 자생하는 것은 유지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시고. 자, 공원이죠. 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을 위한 시설 갖춘 토지로 국계법에 있는 공원들이 대개 이제 공원이고요. 12번째, 체육용지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갖춘 종합운동장, 잠시 실내체육관, 야구, 골프를 주의하실 것이고요. 스키장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장하고, 여기 없으네요. 이거 안 해야 돼. 스키장하고 뭐냐면, 여러분, 승마장과 경륜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올림픽 종목에 스키 종목도 있고, 경륜, 경마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목이 유원지가 아니고요. 체육용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고요. 유원지죠. 놀고 먹는 거죠. 우일학입니다. 우일학. 자, 일반 공중에 우일하게 적합한 종합시설 같은 야외 수영장, 유선장, 이게 보트 타는 곳이죠. 낚시터, 유료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여러분 집 앞에 나오면 어린이터 아닙니다. 우일학시에서는 에버랜드 이런 겁니다. 또 과천에 있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과 아까 자 우리 승마장과 경륜장은 체육용지였죠. 근데 그 경마장과 야영장, 이게 유원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해볼게요. 자, 종교용지입니다. 일반 공중에 종교 의식, 예배, 설교, 제사를 위한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게 종교용지고요. 자, 이외의 모든 땅이 나중에 이제 잡종지인데, 그 잡종지 한번 읽어볼게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고, 흙 파고, 야외 시장, 공동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그 다음에 요거 디귿하고 니을을 줘야 됩니다. 요 디귿 니을이 한 5년 전에 잡종지로 추가된 거거든요. 자동차 여객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또 공항 항만시설, 그리고 혐오시설인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종지인데요. 우리 나중에 이 잡종지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이쁜 아가씨 그림, 그 암기상입니다. 비행소년 변성송인데요. 이렇게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공동 우물에 가서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여기에 폐차, 운전도 하면서 이게 도축장이거든요. 그 야외시장, 야시장 이렇게 어깨에 큰 내리들었죠. 일진에 같아 옆에 돌과 흙을 차고 실내에 있는 수신소, 공항, 항만시설을 지나서 갈대밭으로 간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 그림 하나 보면 요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 잡종지였구나 이러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변성송이가 공동 우물에 가서 오물과 쓰레기 버리고 여객 폐차 운전도 하면서 야시장 옷에 흙과 돌 차고 실내에 있는 수신소, 공항 항만 시설 지나서 갈대밭, 이런 지목들이 잡종지다. 한번 31회 때 잡종지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5번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목이 결정되면 이 지목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데요. 자, 모든 지적 공부에는 지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지적 공부에만 지목이 있거든요. 우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있는데 여기는 정식명지 다 써 있어요.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도면입니다. 도면. 자,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에서 지목을 적혔는데요. 여기는 다 적으면 복잡해지니까 정식명칭 다 써 있고 한자만 써 있어요. 이걸 부호로 쓴다 그러는데 우리 아까 지목이 총 28가지잖아요. 그 중에 24가지 뭐 다 첫 글자 적혔어요. 임야는 임,
유지는 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차 문자 두 번째 글자죠. 차남류죠. 두 번째 쓰는 네 가지 지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암기할 때 차장 천원이거든요. 자, 차가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아까 여러분 주의소용지도 있었죠. 그 주주 쓰면 이게 주차용지, 주의소용지 모르니까 주의소용지는 첫 글자 줄 쓰고 주차용지는 중복되니까 차자 써요. 장은 공장용지. 아까 공원도 있었잖아요. 둘 다 공공 쓰면 안 되니까. 공원은 공 써 있고 공장용지가 두 번째인 장자 써 있어요. 자, 천은 하천입니다. 학교용지와 비슷하겠죠. 학교용지로 학되어 있고요. 하천이 천자로 되어 있어요. 원은 유원지입니다. 아까 유지도 있었잖아요. 유유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는 유루지라고 유자 써 있고요. 유원지가 원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장, 천, 원. 요 네 가지 지목만 두 번째 글자 써 있고 나머지는 다 도면에 이렇게 첫 글자로 도면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 주 이렇게 나오면 주 이건 주유성지고요. 차 여기 주차장이라는 거죠. 공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공원이고 장 이렇게 나오면 공장용지입니다. 학 이렇게 나오면 학교용지고요. 천 이렇게 나오면 하천. 유 이렇게 나오면 유지고요. 원 이렇게 나오면 유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장, 천, 원 이것만 두 번째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로 도면에 등록을 시킵니다. 네, 지목도 여러분 하시면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네. 자, 241쪽에 이제 경계가 나오죠. 경계. 네. 자, 경계는 아까 우리 측량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선들을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에 직선으로 등록된 선들을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때 이 경계는 거기 밑에 보시면 그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는 어디고요? 높낮이 차가 있는 토지의 경계는 어디로 구해줄 것이냐. 그래서 5가지 기준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가 없다. 즉 우리가 논두렁과 논시골에 보면 논 사이에는 고조차가 없죠. 그럼 논두렁의 중앙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고조차가 없으면 중앙이다 해서 고조무중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높낮이 차, 즉 고조차가 있는 땅입니다. 즉 저지대와 고지대 사이는 이 하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고하 이렇게 암기합니다. 고조차가 있을 때는 하단. 자, 세 번째는 도로 고대 절토된 파인본. 자, 이렇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파가지고 도로를 만들죠. 이때는 경사면이 어디냐면 상단부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상담을 안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도로에다 낙석이 떨어지면 이건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토된 부분 때는 상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서 절상 이렇게 암기합니다.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다. 그래서 고와 절상. 자, 네 번째,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인데 어디까지 바다고 어디부터 육지 것이냐는 최대 만조입니다. 이 만자가 찰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밑에는 바다고 위에는 육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바다 만조 이렇게 암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편식이 됩니다. 자, 이쪽이 지금 바다고요. 이쪽이 제방 쌓고 안쪽에다가 이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이 제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안쪽이 아니고요. 바다 쪽입니다. 바깥쪽. 이 바깥쪽, 바다 쪽. 어깨 부분을 통해서 이게 어깨라는데 경계를 결정해줘요. 왜냐면 안쪽 해주면 이 제방을 쌓은 사람이 이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 기준이 나오는데 자, 고조차가 없으면 높낮이 차가 없으면 중앙. 그래서 고조무죠. 고조차가 있으면 고하. 절투무신 절상. 육지와 바다는 만조, 그래서 바다 만조.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포함되는 바깥쪽이니까 공유 바깥.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그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오지에 선다니까 5개는 자주 나오거든요. 자, 뒷페이지에 242쪽입니다. 네, 거기 이제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큰 3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라고 나와 있죠.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큰 땅 잘 안 팔려서 이렇게 매매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분할할 때 벌었더니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땅을 분할해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분쟁이 있으니까 이쪽을 잘라서 팔아야지.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원칙.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4가지 경우는 걸릴 수 있는데 그 2가지만 먼저 나와 있죠.
즉 공익 위에서 한 겁니다. 즉 공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분할할 때. 자, 우리 공공사업, 도로 같은 걸 확장해서 분할하다 보니까 요 위에 지상 건축물이 있더라. 이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 수용하겠죠. 또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빤듯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이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공익입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나중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서나 법원의 판결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기에 우리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자, 243페이지. 자, 경계를 이제 가로 세로 곱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면적. 면적도 우리 측량을 통해서 우리 면적은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에 등록되는 수평상 넓이인데요. 자, 우리 면적이 이렇게 토지대항에 등록시킬 때 우리 최소 면적이 등록 단위가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죠. 그래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죠. 76년까지 평했는데 평에다가 400 곱해서 120을 나누면 제곱미터인데 한 평은 세개 3.3058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런 게 보시고. 자, 그 3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면적은 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는데, 자, 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는 사유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자, 우선 신규 등록 토지, 그러니까 바닷가를 매립한 거 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 구해요. 등록 전환도 아까 임야동의 땅인 지적도 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다 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어요. 특히 합병과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은 자, 7번지 답에다가 지불 접으면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지목만 바뀌지 이 땅의 경계 면적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토지는 측량을 통해서 면적 측량이 아니고요. 합병이죠. 아까 합병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한다고 그랬죠? 자, 31번 전하고요. 34번 전을 합할 때 도면상 경계는 지워버리고 토지대항에 나와 있는 면적은 합산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합병된 토지는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것들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이 결정하지만 합병과 지목 변경은 그렇지 않다.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면적 결정의 결정 및 끝수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이겁니다. 국가에서 여러분 땅의 면적을 등록할 때 이 최소 등록 단위를 말해요. 이렇게 정수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시킬 것인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시킬 것인지는 이 지역의 땅이 땅값 비싼 대도시 땅이냐 땅값 비싼 시골 땅이냐 즉 도면의 축척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생각하고 더블 생각하면 좋아요. 자, 500분의 1 더블이 얼마죠? 1000. 600분의 1 더블이 1200. 1200의 더블이 2400. 2400에 3000 있고 3000 더블이 6000. 이렇게 지적도 그릴 때는 7가지 축척만 써요. 2000분의 1은 없어요. 임야도는 딱 두 가지예요. 3000하고 6000. 근데 그 유축 중에서 500분의 1과 600분의 적이 대도시 땅이 축척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 지역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고요. 1000단위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은 시골 땅이 축척이니까 정수 단위까지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종 신도시처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축척과 관계없이 그 지역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끝수 처리, 단수 처리, 측량하면 측량값이 쭉 나올 텐데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반 산수는요. 4, 4, 5, 2번 나오죠. 4, 4, 5, 2번 4 다음에 5면 올려주는데 면적은 4, 4, 5, 2번 늘어나니까 5, 4, 5, 2번 나오고 그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 위쪽은 24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써 있을 것 같은데요. 자,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이렇게 0.05일 때 문제됩니다. 그때 앞 숫자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는데 그래서 홀의 비는 불쌍해서 더해졌다 그러고요. 이쪽은 0.5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잠깐 볼게요. 예, 자, 1000분의 1 지역이 여기 정수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측량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때 그 구하는 정수 단위 다음 숫자를 봐요. 다음 자가 5 미만이면 4, 3, 2는 5 미만이니까 버려요.
5를 초과하면 6, 7, 8, 9는 5를 초과하니까 올려줘요. 근데 문제는 5 미만도 아니고 초과도 아니고 5일 때입니다. 5일 때 그때 압수자를 봐요. 압수자가 홀수면 어떻게 했죠? 올려주고요. 0이나 짝수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초과하면 5를 초과하면 올렸고 5인 경우는 압수자 봤는데 5, 2가 나왔는데 이게 5일 것이냐 5를 초과할 것이냐거든요. 이거는 5를 초과한 걸로 봅니다. 5인 경우는 5, 0, 0으로 끝난 게 5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5를 초과하니까 이거는 압수자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려서 125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산출했더니 한 필지가 너무 작아서요. 1제곱미터 미만이 0.7이 나올 때는 최소 등록 단위는 1제곱미터를 해줍니다. 근데요. 자, 축척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소수점 한 단위까지만 구한다는 공식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구하죠. 그때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5 미만이면 버리고요. 5를 초과하면 올리고요. 5일 때입니다. 5일 때 그때 압수자 보는 거예요. 압자가 홀수면 올리고요.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립니다. 근데 아까 5, 3은 5를 뭐 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죠? 초과죠.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때는 올려 버립니다. 137. 그럼 이 지역의 한 필지가 너무 작아서 0.1 미만, 0.05다. 그때는 0.1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잠깐 볼게요. 이 문제 풀면 됩니다. 자, 보세요. 문제.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에 한 필지 면적을 측정했더니 1029.5일 때 토지대항에 등록한 면적이 얼마인지 27 이렇게 나오죠? 아까 여러분,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어디까지 구했죠? 그죠?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한 지역이라고 했죠? 세종 신토지니까. 근데 다음 자 5일이죠. 그럼 5를 뭐 하는 거죠? 초과. 그럼 어떻게 돼? 올려야 되겠죠. 그럼 얼마요? 1029.6이 되겠죠. 그죠? 여기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은 볼까요? 자, 축척이 2번, 3번. 1200분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을 측정했더니 234.5일 때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 이렇게 물어봤죠? 아까 여러분 1200분의 지역은 어디까지 구했죠? 그렇죠. 정수 단위. 근데 다음 숫자가 뭐죠? 5. 그럼 앞숫자 보여야 되죠? 앞숫자가 뭐죠? 짝수.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래서 23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잠깐 볼게요. 1200분의 1 지역인지 경계점 좌표이고 600분의 1 지역인지는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래 정수단인지 소유점 하나씩 구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5 미만인지 초과인지를 먼저 보여야 돼요. 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고. 근데 5 미만도 아니고 초과도 아니고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예요. 앞숫자. 앞숫자가 홀수면 올려주고 0이나 짝수면 버려준다. 예,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 면적은 이 부분에서 나올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34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244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결정이 됐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러면 이제 245페이지 07번에 요 내용들을 우리가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를 3장에 지적 공부를 하게 가지고 아까 우리 지적 공부 종류 7가지 있었잖아요. 토, 임, 공, 대, 좌, 짐. 그래서 요 3장에는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요 등록된 사항들이 이제 좀 볼 겁니다. 예, 요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